안녕하세요. 이거 사람을 찾고 있는데요. 예, 제 아들인데. 어머나 어머나. 예. 벌써 1년째 마치 유령에 홀린 듯 사라져버린 아들을 찾고 있다는 아버지. 11월 달 때부터 전화가 없는 번호라고 나왔죠. 경기도 용인에 살다 실종된 아들은 지난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올해 만 20살이 됐다는 백지원 군. 연락이 두절된 20살 아들이 끔찍한 범죄의 피해자가 됐을지 모른다며 생사를 걱정하는 아버지. 그 이유는 아들이 실종된 뒤 집으로 날아오기 시작한 수상한 고지서들 때문이었습니다. 지원이가 행방불명되고 4, 5개월 정도 돼서 이제 우편물이 날라오기 시작했어요. 지원이가 지금 자기 명의로 된 대출금이 굉장히 지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올해 초부터 고지서로 확인된 아들의 빚은 전세 대출금 1억 원과 연체된 이자 160만 원, 통신요금 500여만 원에 휴대전화 세대의 할부 연체금 370만 원까지 1억 1천만 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아들 지원이가 이런 대출을 절대 스스로 받았을 리 없다고 확신합니다.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줄곧 특수학급에서 공부를 하고 고등학교 2학년이 됐던 해 지적장애 2급에 해당하는 중등도 지적장애 진단을 받은 지원이. 하지만 누구보다 학교에 가는 걸 좋아했고 고등학교 3학년부터는 물류센터에서 단순 포장 아르바이트를 하며 홀로 설 준비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아들이 갑자기 행방불명되고 아들 명의로 거액의 대출이 발생한 건 범죄자들의 소행이 분명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가족들의 실종 신고를 받은 경찰은 한 차례 지원이의 행방을 확인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전년도 10월 12일 날 어머니로부터 실종 신고를 접수받았습니다. 탐문 수사하다 보니 실종자가 사용하는 메신저를 알려주는 친구가 있어서 서울 모처에 있는 모텔에서 친구와 같이 지내고 있는 게 영상통화로 확인이 됐고, 친구들이 알려준 SNS 계정으로 경찰이 영상 통화를 해보니 친구라는 최 씨와 서울의 한 모텔에 함께 있었다는 지원이. 지원이가 지적장애인이라는 건 알았지만 실종자 본인과 직접 연락을 취해 자발적 가출이라는 의사를 확인했고 신고자인 어머니도 동의해 실종 신고를 해제했다는 경찰. 그런데 한 달 뒤인 지난해 11월 25일 이번에는 아버지로부터 2차 실종 신고가 접수됐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아들한테 문제가 있을 것 같다라는 신고를 접수하고, 이번에도 주변인 통해서 연락을 다 취했는데도 이때부터는 이 친구랑 연락이 안 됐습니다. 두 번의 실종 신고 사이 불과 한 달 만에 흔적도 없이 사라진 아들. 실종자랑 같이 있던 A씨에 대해서 A씨는 지금 범죄에 관련된 이유로 수배가 된 상태라 가지고, 알고 보니 지원이와는 학연도 지연도 없고 여러 경찰서에서 쫓고 있는 수배자라는 최 씨. 그는 대체 어떤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고 왜 지원이를 데리고 있었던 걸까? 두 번의 실종 신고 사이에는 또 다른 의문도 있습니다. 어머니는 지적장애를 가진 아들이 낯선 남자와 같이 있다는 걸 확인하고도 왜 실종 신고를 철회했던 걸까? 그 후로 한두 번 했던 것 같아요. 아, 어머니랑 그 이후에 통화를 또 했어요? 예, 예, 그랬죠. 근데 그러면은 왜 집에 안 들어왔냐 이렇게 물어보셨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 10년 전 부모가 이혼을 하면서 아버지 할머니와 살았다는 지원이. 지난해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할머니 집을 떠나 어머니와 지내고 있었다는 지원이는 점점 외박이 잦아지고 연락이 두절될 때도 있었지만은 곧 다시 집으로 돌아오곤 했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1차 실종 신고 당시만 해도 지원이와 연락이 됐다는 경찰 얘기를 듣고 민망한 마음에 신고를 철회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그로부터 일주일 뒤 지원이와 같이 있다는 한 남자의 연락을 받았는데 그는 최 씨가 아닌 또 다른 남자였다고 합니다. 자정 무렵 전화를 걸어온 남자가 있다는 곳은 강원도 원주의 한 찜질방. 이곳에 지원이와 최 씨를 붙잡아 같이 있으니 데리러 오라는 전화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다시 전화를 걸어왔다는 남자. 지연이를 자기가 데리고 있다고 지연이를 데리러 오라고 했는데 그 중간에 어떤 친구들이 와서 데리고 갔다고. 그 친구 이름도 모르고
서울의 모텔에서 지원이를 데리고 있던 최 씨와 원주의 찜질방에서 지원이를 붙잡았다 놓쳤다는 남자, 그리고 그곳에서 지원이를 데리고 사라진 또 다른 남자들, 그들은 대체 어떤 관계이고 왜 이름도 밝히지 않은 채 유령처럼 지원이 곁을 맴돌고 있는 걸까? 며칠 동안 경기도와 충청도 일대를 탐문한 끝에 우리는 어렵게 최 씨의 가족이 살고 있다는 한 시골 마을을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아들의 행방을 찾고 있다는 말에 한달음에 달려온 최 씨의 아버지. 그런데 03년생 동갑내기인 최 씨 역시 1년 전 연락이 두절됐다고 합니다. 지난해 특성화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취업한 회사의 기숙사에 살고 있었다는 최 씨. 아버지가 아들의 무단 퇴사 사실을 알게 된 건 지난해 8월 30일이었다고 합니다. 경기도 광주경찰서였을 거예요. 거기에서 형사님들이 오셔갖고 혹시 어딨냐고 전세 사기 조사를 하다 보니까 그 임차인이 돼 있다 하더라고요. 전세 대출 사기에 연루됐다는 소식에 깜짝 놀란 아버지가 전화를 걸었을 때 최 씨가 있던 곳은 경기도 광주의 한 모텔촌. 그날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고 집으로 돌아오겠다던 최 씨는 경찰서로 가지 않았고 이후 연락이 두절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다리던 아들 대신 각종 대출 연체 고지서들이 집으로 날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비슷한 시기 똑같은 방식으로 연락이 두절된 동갑내기 청년 백지원과 최재훈. 두 사람이 서로 같은 처지라면 이들을 원주에서 붙잡고 있다며 지원이 어머니에게 연락했던 남자는 누구일까? 원주에서 그에 대해 수소문한 지 3일 만에 그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백지원 군이랑은 어떻게 아는 사이세요? 제가 이제 그거를 받으려고 백지원이랑 같이 지내고 있는 사람들을 잘 만났단 말이에요. 그 사람 만났는데 그 옆에 그 백지원이 있었어요. 지난해 가을 한 SNS로 급전 대출을 검색하다가 대출업자 K를 만나게 됐다는 양 씨. 약속 장소에 갔을 때 K는 지원이와 최 씨 그리고 또 한 명의 남자와 같이 있었는데 그들은 서열이 매우 분명한 관계로 보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양 씨는 대출을 받은 뒤 왜 지원이와 최 씨를 찜질방에 붙잡아두고 어머니에게 연락을 했던 걸까? 제 명의들이랑 그런 걸 당했었는데 그 사람들이랑 헤어지고 나서 날 제가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게 혹시 전세 대출 사기였어요? 그쵸. 전세 대출 사기에 이용된 계좌의 주인인 최 씨를 찾아내고 함께 있던 지원이까지 붙잡아 돈을 받아내려 했지만은 K가 나타나 두 사람을 빼돌렸다는 게 양 씨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전세 대출 사기의 주범이자 지원이와 최 씨를 데리고 사라졌다는 K는 과연 누구일까? 지원이 고등학교 동창들은 대출 사기 얘기를 듣자마자 떠오르는 인물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아마 내가 봤을 때 걔를 조금 파보면 나오지 않을까. 지원이와 같은 03년생으로 용인 지역 또래들 사이에서는 각종 비행으로 유명했다는 이 씨. 지원이 가족들 역시 그의 이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지원이는 물류센터에 다니던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 이 씨를 포함한 3명의 친구들로부터 1년여간 폭행과 갈취를 당해왔다고 합니다. 단순 갈취를 넘어 억지로 돈을 빌려준 뒤 고금리로 이자를 받아가는 등 심각한 범죄였지만 형사 고소만은 하지 말아달라는 가해자 부모들의 간곡한 호소 때문에 갈취한 돈을 돌려받는 조건으로 합의를 해줬다는 아버지. 다시는 지원이를 만나지 않겠다는 각서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합의금을 받고 이제 합의를 했으니까 요놈들이 또 보복을 하지 않나 싶을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원이가 없어지니까. 그래서 이 씨의 휴대전화 번호는 지원이 가족과 지인들이 아는 것만 해도 서너 개. 하지만 어떤 번호로도 이 씨와 통화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의 아버지를 찾아가면 이 씨와 만날 수 있지 않을까? 백지원 씨라고. 네. 그분 지금 실종한 지 1년이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원이 얘기를 꺼내자마자 이 씨의 아버지는 불편한 심경을 감추지 않습니다. 그걸로 좀 그만 좀 했으면 좋겠어. 네? 지훈이 아빠랑도 벌써 거의 한
몇 개월 전에 제가 통화한 적이 있었는데 그날 이제 우리 아들하고 저기는 다 집에 있었어요. 한 차례 가해자와 피해자로 엮였던 악연이 부당한 의심으로 이어진 걸까? 그런데 며칠 뒤 한 친구로부터 지원이의 행방에 대해 뜻밖의 얘기가 들려왔습니다. 작년 여름말 그치? 누구랑 좀 나 원주 간다는 것만 알고 있어요. 원주는 왜요? 뭐 아빠 따라서 원주 와서 같이 살 것 같다고 막 그랬었어요. 지원이 아버지는 한 번도 용인을 떠난 적이 없는데 아빠를 따라 원주에 가서 산다니 대체 무슨 말일까? 당시 걔가 그 아빠라 부르는데 그래서 그때 이랑 같이 산다고 했던 것 같은데. 자신을 갈취하고 때리던 동갑내기 이 씨를 아빠라고 불렀다는 지원이. 지난해 5월 각서를 쓴 뒤 지원이를 절대 만나지 않았다는 이 씨에겐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던 걸까? 아버지와 함께 각종 관공서를 동행하며 정보 공개 청구를 한 끝에 우린 지원이 휴대전화에 금융 앱이 접속된 2달간의 위치 정보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2022년 9월 14일부터 10월 5일까지 지원이 휴대전화가 사용된 위치는 모두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 일대. 이 위치 정보가 의미하는 바는 과연 뭘까? 지리적 프로파일링 전문가인 정현대 교수와 함께 지원이 휴대전화 금융앱 접속 위치 정보를 분석해 보기로 했습니다. 우선 지도 위에 지원이 휴대전화가 사용된 위치를 낮 시간은 푸른 점으로 밤 시간은 붉은 점으로 표시해 보니 그 점들이 일렬로 늘어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점들이 이렇게 쭉 일렬로 있는 것의 의미는 뭘까를 보기 위해서 주요 도로를 표시를 해보면 그 도로 주변으로 점이 찍힌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네. 완전 네. 도로가에. 제 생각으로는 실종자가 차량으로 이 지역을 이동하면서 어떤 활동을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서울과 경기, 인천 전역에 흩어져 있는 여러 접속 위치 중에서 특히 많은 점들이 도로를 따라 집중된 곳은 바로 경기도 광주 일대. 경기도 광주가 근거지로 추정되는 지원이의 동행자는 과연 누구일까? 우린 지원이의 휴대전화 금융앱이 접속된 경기도 광주의 한 모텔에서 그 실마리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실종된 아이 한 명 찾고 있는데 휴대폰 마지막 위치 기록이 바로 요 부근으로 나와가지고 마지막 기록이. 지금 왔었는데 그 전에 많이 왔는데. 네? 많이 왔었어요? 근데 지금 요새는 안 와. 여기 모텔을 자주 이용했었어요. 비슷한 또래의 남자가 계산을 하면은 말없이 혼자 모텔방으로 올라가 잠만 자고 나갔다는 지원. 꽤 여러 번 온 데다 어수룩한 모습 때문에 기억이 더 선명하다고 합니다. 인근 PC방에도 지원이와 그를 데리고 다니는 남자들을 기억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또래 친구들이랑 한 4명 정도가 같이 왔어요. 다른 친구들은 거의 게임을 하고 있고 이 친구는 옆에서 뭐 핸드폰을 보고 있다든가 컴퓨터 사용은 안 하고 또 좀 특이한 게 기억이 남는 게 자리에 앉아서 좀 많이 잤어요. 잠을 잘 데가 없는 것처럼. PC방 직원이 그 무리 중에서도 지원이를 또렷이 기억하는 이유는 또 있었습니다. 핸드폰이 없어 보였어요. 그 친구가. 네, 다른 애들은 있는 것 같은데 얘는 없어 보였어요. 처음에 한쪽을 빌려줬는데 계속 제 핸드폰 몸만 찾고 그래가지고. 지원이가 자신의 휴대전화를 빌렸을 때 누군가와 주고받은 문자가 남아있다며 우리에게 선뜻 내보입니다. 문자 내용 중 우리의 눈길을 끈 것은 지원이와 비슷한 시기에 사라진 최재훈 씨가 언급돼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지원이와 이 문자를 주고받은 상대는 과연 누굴까? 이 친구도 혹시 기억나요? 이런 친구다. 아, 네네. 맞아요. PC방 직원이 기억하는 지원이 무리에는 분명 최 씨가 함께였고 그들의 리더로 보이는 사람은 1년 동안 지원이를 갈취하고 합의금까지 물어줬던 친구 이 씨였습니다. 더 놀라운 건 지원이 휴대전화의 금융앱 접속 위치 중 하나가 이 씨가 살던 집 주소와 정확히 일치한다는 점이었습니다. 경기도 광주 일대에서 시작해 다른 도시로 나갔다가 다시 광주로 돌아오기를 반복했고 그 중심에는 바로 이 씨의 집이 있었던 겁니다. 공교롭게도 이곳에 살다가 지원이가 실종될 무렵인 1년 전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갔다는 이 씨. 그가 바로
작업대출업자 K였던 걸까? 취재 결과 이 씨는 고등학생이던 2021년 이미 작업대출 혐의로 경찰에 체포돼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이 씨의 아버지를 다시 만나봐야겠습니다. 지원이의 휴대전화 접속 위치 기록을 보여주자 이 씨의 아버지도 1년 전 살던 집 주소를 금방 알아봅니다. 저희가 있을 때는 얘기네.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이랑 이제 얘기를 좀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이 내용은 만 알 거야. 제가 만나보셔야지. 어떻게 됐든 뭐 입증을 해야 될까. 다음날 아들을 만나게 해주겠다는 아버지를 믿고 약속 장소에서 이 씨를 기다렸습니다. 얼마 후 이 씨가 나타났습니다. 지원이와 같은 만 20살, 성인이긴 하지만 아직 어린 나이인 이 씨. 우리와의 만남이 당황스러울 법도 한데 혼자 약속 장소에 나온 그는 꽤 여유가 있어 보였습니다. 우린 우선 지난해 9월과 10월 지원이의 휴대전화 위치 기록이 경기도 광주 일대에 집중돼 있는 이유가 본인과 관련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맞아요. 우리 있었어요. 저희가 한 3개월? 그 정도 안 만나다가 어느 순간 또 연락이 왔어요. 한 7, 8월쯤? 자꾸 살기가 싫다, 자살한다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아버지라 부르는 이유도 난 아빠가 싫다, 엄마가 싫다 이래서 아버지라 불러도 되냐? 우리 가족하자 이거거든요. 집으로 돌아가기 싫다는 지원이의 부탁으로 이 씨는 모텔을 잡아주거나 차에서 재워주는 등 지원이를 돌봐줬다고 합니다. 이 시중이 중요한 거지 저의 죄에 대해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다 말씀드릴게요. 소액 결제는 어느 정도로 제가 한 거예요. 집을 구해야 된다고 그 정도 인지가 있는 애예요. 지원이 명의로 소액 결제와 청년 대출을 받아 숙식을 해결하고 경마장 등을 같이 놀러 다녔다는 이 씨. 하지만 1억 원짜리 전세 대출만큼은 자신과 관련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얘가 이제 페이스북에서 뭐를 계속 알아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인천으로 갔어요. 그리고 이제 또 어디 갔냐고 물어보고 영상 통화를 시작하니까 수업 들어갔대요. 아마 그때 이걸 한 게 아닐까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 거? 뱅크에서 전세 대출하는 거잖아요. 나의 대출 들어가면 전세금이 뜬단 말이에요. 뱅크라는 건 어떻게 알았어요? 저 전세 그러니까 저도 그 일을 많이 했었으니까 대출 일을 제가 그걸 확인해보니까 아직까지는 1억의 대출이 없더라고요. 어떻게 확인해요, 그거를? 본인만 확인하신 거 아니에요? 핸드폰을 열어봤어요. 전세를 했나 안 했나. 그러니까 자신이 지원이 휴대전화를 확인했을 땐 전세 대출이 발생하지 않은 상태였는데 지원이 혼자 인천과 수원을 방문했던 동안 전세 대출을 받은 게 아닌가 추측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좀 이상합니다. 중등도 지적장애인인 지원이가 어떻게 혼자서 인천과 수원에 있는 대출업자를 찾아가 전세 대출을 받았다는 걸까? 이거 아니에요. 심환장애. 그런 데가 많이 잘못됐어요. 심환장애가 아니고 무지능력도 있고요. 지원이는 가족이 주장하는 것처럼 지적장애인이 아니고 따라서 실종이 아니라 가족과의 갈등 때문에 스스로 가출한 거라고 강조하는 이 씨. 그렇다면 그가 지원이를 마지막으로 본 건 언제 어디서였을까? 가을쯤 그 경찰한테 그 실종 연락 받을 때쯤 언제나 문제하면 무조건 보이죠. 네. 제가 화가 나서 그냥 문제가 어디에 났던 것 같아요. 알아서 가던데. 왜 무슨 일 있었는데? 저도 어쨌든 밖에서 일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 시간을 얘가 이제 못 기다리면서 이제 제 주변 사람들한테 막 욕을 하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서 아 진짜 이 케어받자, 이 케어해줘봤자 뭐가 없구나 싶어가지고 진짜 꺼져라 진짜 안 본다 그러면서 곤지암에서 제가 버렸거든요. 가족들이 실종 신고를 한 지난해 10월 12일 이전에 지원이와 싸우고 헤어져 이후 행적을 전혀 모른다는 이 씨. 우린 무엇보다 지원이가 장애인 수급비를 받기 위해 허위 진단을 받았을 뿐 실제로는 지적장애인이 아니라는 이 씨의 주장을 검증해보기로 했습니다. 만 6살부터 꾸준히 상담 치료와 지능검사를 받았다는 지원이의 17살 당시 지능검사 결과는 45. 같은 연령 아이들 1000명 중 최하위인 0.1%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간단한 지시문 같은 건 이해가 되겠지만 돈을 언제부터 안 갚으면 몇 프로 이자가 붙는다, 뭐 어떻게 할 거다 이런 것들에 대한 개념이 없는 거죠.
심리학자인 김태경 교수는 지원이의 지적 장애를 부인하는 이 씨의 주장이 오히려 논리적 모순이라고 지적합니다. 이게 약간 앞뒤가 하나도 안 맞는 거예요. 전혀 장애가 없는 아이처럼 보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능숙하게 모든 것을 처리했다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자기가 지원 씨 휴대전화를 들어볼 명분은 전혀 없죠. 지원이가 정말 비장애인이었다면 이 씨가 자신의 휴대전화를 마음대로 사용하게 두거나 소액 결제처럼 간단한 현금 마련 방법까지 이 씨에게 의존하진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 씨의 주장 중에서 지원이의 지적장애를 축소한 것보다 더 모순된 내용은 바로 지원이와 함께 실종된 최 씨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은 누구예요? 그러니까 제가 한 5번 들었어요. 지원이가 실종됐다고 그때 경찰한테 전화 받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지원이 찾아줬는데 그때 라는 애랑 같이 있다 있었어요. 을 만난 적은 없어요? 곤지암에서? 네, 곤지암에서 만난 적은 없어요. 그렇다면 경기도 광주의 PC방에서 이 씨가 최 씨와 같이 있는 걸 본 목격자와 최 씨가 언급된 문자에 대해서는 뭐라고 대답할까? 3는 뭐예요? 신동생. 동생은 모르나요? 네, 동생도 그렇죠. 저도 모르니까. 근데 지금 이거 보면은 이게 동생 번호잖아요. 네. 근데 메시지를 지원이랑 주고받은 건데 이런 내용이 있는데 문자를 보여주자 처음으로 당황하는 기색을 보이는 이 씨. 최 씨를 전혀 모른다던 이 씨는 돌연 지원이를 숨겨두고 있는 사람이 최 씨일 거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친구가 어쨌든 그 전세 대출 관련해서 무슨 일들이 좀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또 지원이 같은 경우는 또 전세라고 하더라고요. 또 만약에 제가 라는 사람이었어도 지원이 듣고 있어요. 위험하잖아요, 너무. 뭐가 위험해? 잡히면 징역이 몇 년인데 풀면은 어떤 말을 할지 모르잖아요, 지원이가. 모텔은 아니고요. 제가 만약 도주한 입장이었으면은 약간 시골이나 원룸? 하나 어디 그것도 한 군데에 오래 머물러 있는 게 아니고 6개월 단위로 옮기면서 있을 거예요. 지원이의 행방이 드러나면 그에게 전세 대출을 받게 한 사람이 무거운 형량을 받게 될 거라는 이 씨. 그가 진짜로 숨기려 하는 것은 최 씨와의 관계일까, 지원이의 행방일까, 아니면 자신이 연루되었다는 사실일까? 지난달 지원이 금융계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경찰은 조속한 수사를 위해 총 22명의 전담팀을 편성하기로 했습니다. 네, 과장님. 네, 교수님. 조금 전에 우리가 백지원이하고 형이 신명을 확보했어요. 아, 그래요? 경기도 오산시 걸동에 있는 원룸에서 조세한 것으로 보이는 수사 단서가 발견돼서 오늘 19시 18분경에 들어가 보니까 실종자와 A씨가 같이 있는 게 확인돼서. 그럼 그때 당시에 두 사람만 있었던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곤지암과 이천에 있는 모텔을 전전하다가 충주에 있는 원룸을 얻어서 지내다가 올해 초에 경기도 오산에 있는 원룸으로 이사를 와서 오늘 발견될 때까지 거기서 거주한 걸로 일단 확인되고 있습니다. 지금 안심되지요. 사람 구만해 또 얼마나 다행이에요. 너무 좋죠. 그냥 눈물만 나더라고요. 일단 찾은 것만 기뻐가지고 너무 감사하지요. PD님도 마찬가지고 뭐 이례적인 수사팀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나는 그래도 좀 찾지 않을까 싶었는데 바로 이렇게 찾게 돼가지고 진짜 진심으로 감사드리는 마음만 있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실종 신고된 실종자를 무사하게 찾은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되게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전세 사기 대출이 실종자와 A씨가 저지른 단순 범행인지 아니면은 전세 사기 대출
조직과 연루된 범행인지에 대해서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한 점 의혹도 없이 철저하게 수사를 통해서 밝혀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악성 민원이나 아동학대 신고 등으로 교권 침해를 받은 경험 있는 교사분들 및 해당 사례를 알고 계신 분들 또는 교권 침해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고민 중인 전문가들의 연락을 기다립니다. 장기간 실종 상태인 가족을 애타게 찾고 계신 분들의 연락을 기다립니다.